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지상전, 그리고 그 지상전의 무기는 화력과 기동, 방어를 축으로 발전해왔는데, 화력의 정점인 주포, 기동의 정점인 차량, 방어의 정점인 장갑,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체계로 집약한 사기적인 무기가 바로 지상전의 왕자 전차입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조지 패튼 대장은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전투 차원에서의 미학이다 라고 평하였고, 은성 훈장을 수여받은 존 워드맨지 사령관은 전차는 신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가장 핵심 무기로 평가받는 전차 가운데 세계 최고의 전차로 불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방산기업 현대로템이 만든 K2 전차입니다. 뛰어난 화력, 우수한 기동성, 가격 경쟁력, 납기 능력 등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팔방미인으로 2020년엔 폴란드에 1000대 초대박 수출건이 진행되면서 세계 방산 시장을 깜짝 놀래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르웨이 수주전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에 밀려 수주에 실패하며, 일각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독일이지, K2가 가성비는 좋지만 성능은 뒤처진다, 언론 플레이로 만들어진 부풀려진 성과라는 오명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르웨이는 지난 3년간 걸쳐 까다롭고 공정한 테스트를 진행해왔기에 결국 패배한 K2가 성능이 뒤처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노르웨이 매체를 통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주관한 전차 성능 시연 테스트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보다 더 좋은 성능에 더 저렴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수주에 실패했다고 한 것인데요. 지난 17일 노르웨이 매체 투단노의 델로킨 기자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테스트 후 한국산 전차를 추천했지만 정부는 독일산을 선택했다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54대의 레오파르트 2A7을 도입할 예정이며 총 노르웨이 크론에 200억 달러로 국방물자청이 현대로템의 K2 블랙팬서 전차 구매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매체가 접근할 수 있었던 문서에 따르면 성능과 비용, 최종 납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현대로템사의 72대 현대식 전차를 추천하였으며, 이는 11월 22일에 보낸 서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심지어 이는 2022년 1월 10일 한 번 더 수정된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서한에선 현대로템의 제안이 독일 KMW의 제안보다 훨씬 뛰어나 FMA의 이전 권장 사항을 보다 더 강화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레오파르트 2A7의 무게는 70톤인 반면 K2 블랙팬서의 무게는 60톤 미만으로 두 전차 모두 1500마력을 내는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출력 대 중량 비율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독일 KMW는 1년 전 레나에서 동계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투단노의 전차 무게가 64톤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자청에 따르면 규모가 72대에서 54대로 축소되었지만 한국은 단가를 유지하겠다고 하였고 독일은 인상했다고 한다. 또한 현대로템은 전체 도입분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 몇 대의 분량을 미리 출고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조건에도 노르웨이 장관은 독일과 우리의 관계가 가깝고 좋다는 이유로 테스트 결과와 권고를 무시하고 독일산 전차를 구매했다. 현대로템은 FMA가 평가를 진행한 방식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인수를 통해 내가 경험한 것과 비교할 때 한국 업체는 매우 숙련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델로킨 기자의 충격 폭로에 노르웨이 밀리터리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에 대한 긴 비판의 글을 남기면서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기사의 제목이 잘못됐네요. 독일산 전차 성능은 비슷한 게 아니라 더 좋지 않았습니다. K2가 훨씬 뛰어났죠. 레오파르트가 더 나은 점수를 얻은 유일한 항목은 차량 지휘관이 해치를 열고 차량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운전할 때의 시야뿐입니다. 무능한 정치인들은 노르웨이 군인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제공하는 대신 정치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니 군인을 노예로 생각하는 게죠.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뇌물수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무시할 때는 뭔가 구린 게 있기 때문이거든.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야 할 듯. 왜 독일과 더 긴밀한 안보관계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거야.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가장 소극적이었어요. 독일 국방은 완전 한계에 다다랐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반면 한국은 중장비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K9 공급한 거 보세요. 폴란드는 벌써 K2 전차를 받았는데 우리는 레오파르트를 받기 위해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군인 생명 따윈 안중에 없고 지들 야망에만 관심 있지.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단노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는 K2 전차가 레오파르트 2A7을 압도했다는 평가를 쉽게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국내외에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전부 사라진 상태입니다. 수주를 못했어도 이러한 평판과 검증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죠. 현재 K2 전차는 유럽의 추가 수주를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루마니아 수출 가능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K2 전차는 물 건너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그 근거로 루마니아 병기총국장 테오도르 인치카시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고 의회 승인 절차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병기총국장에 따르면 루마니아가 우선 희망하는 물량은 한기대대 규모인 50대에서 60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이러한 루마니아의 에이브람스 구매는 사실 2022년 2월에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나토의 최전방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루마니아에 군사자금 지원 FMF를 발행하였고 이에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입하려 한 것으로 사실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던 K2 전차 도입건과는 별개의 사업인 것이죠. 애당초 루마니아는 현재 보유 중인 T-62나 TR-85 전차의 전량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 총 400대의 전차 도입이 있을 예정으로 EU의 NGU 경제회복 기금 수령과 맞물려 K2 전차 200에서 300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구수련제 무기체계를 서방 무기로의 전환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 사단의 운영 방식이나 부대 체계에서 폴란드의 선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폴란드가 올해 에이브람스와 K2 전차를 함께 구매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기 16기계화 사단, 18기계화 사단에서 운용되는 두 전차는 임무나 작전 환경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고중량의 하드한 에이브람스는 평지 진입 및 전진 부대, K2 전차는 고각 등판 사격이 필요한 험지나 산악 지형 또는 도하 작전이 필요한 곳에서 더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루마니아권은 K2가 물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 최근 유럽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도 전해져 한국산 무기의 추가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가 이르면 다음 달 정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지난해 5월 오랜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선언했지만 튀르키예의 꾸준한 반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토 회원국 전원 만장일치가 나와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튀르키예가 반대했던 이유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불순분자 단체로 여기는 PKK의 분파 YPG 인민수비대를 핀란드와 스웨덴이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YPG는 튀르키예 등지에서 IS와 맞서 싸우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주요 파트너이자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쿠르드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고 이에 PKK나 YPG는 튀르키예의 물리적 대응까지 마다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튀르키예와 스웨덴, 핀란드는 지난해 6월 3자 회의를 통해 한 가지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튀르키예가 나토 들어오게 해줄게. 다만 YPG는 지원하지 마. 그리고 무장단체 회원들도 범죄인 인도로 튀르키예에 보내고 그것만 약속하면 승인해줄게 라는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핀란드는 나토 회원으로서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 도입도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토는 회원국들 간 군사적 협력을 증진하고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대 자금 조달국은 단연 미국으로 전체의 70% 예산을 미국이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가장 먼저 서방의 신형 무기를 들여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토는 군사 무기와 장비의 표준화를 위해 나토 표준 규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핀란드는 이미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국가인데요. 지난해 11월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 38대의 추가 도입에 약 2천억 규모의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2017년 K9 자주포 48대 도입 계약 체결 때 최대 48대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시켰고 이에 핀란드는 추가 1차 10대와 2차 38대를 통해 총 96대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핀란드 국방부 장관 안티 카이코네는 현재 전차 도입도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화 사단을 새롭게 편성할 수량을 고려 중이다 라고 전하기도 하였죠. 또한 리투아니아 역시 지난 16일 최대 54대의 전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리투아니아의 무기외학 특차관 빌리우스 세메스카가 작년 9월 방한하여 방산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방산 무기 및 기술에 대한 호평을 한 바 있어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유력한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데에는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이 여러 테스트를 통해 입증되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한국 무기를 홍보해주고 있는 해외 인사들도 있는데요. 폴란드 지비그니에프 라우 외교장관은 폴란드가 한국 산업의 허브가 되길 원한다면서 폴란드에는 27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한국 기업에 정부 보조금과 세금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니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의 북유럽 지사 겸 덴마크 방산무기 수리업체 CEO인 모건 모건센 대표는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K2 전차의 홍보와 몇몇 독박 키보드 워리어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고 K2와 K9의 자랑을 연일 이어가고 있죠. 특히 최근 모건센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바로 K2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4세대 전차라는 발언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유럽에서 유일하게 배치된 4세대 전차는 무엇일까? 바로 K2다. K2는 유럽 마크가 있는 유일한 완전 디지털 전차이고
2025년 유럽에서도 생산된다. 그 외 나머지들은 모두 70년대와 80년대에 개발된 3세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3.5세대 전차로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였던 레오파르트 2A7이나 르클레르 전차와 차별된 가장 첨단화된 전차가 K2라고 밝힌 것인데요. 그러면서 4세대 전차는 커버할 영역을 줄이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컴포짓, ERA 및 APS와 같은 현대적인 보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고,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차의 디지털화의 여부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K2 전차가 현존하는 전차 중 유일하게 첨단 디지털 전장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전장관리 체계 DBMS는 전차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센서, 통신 장비, 전자관제 장비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황 분석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개체를 말합니다. 즉 센서, 통신 장비, 전술 정보 시스템, 디스플레이, 제어 시스템, 보안 시스템, 자치 진단 및 수리 시스템, 증강 현실 기술,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LOT 체계 등과 같은 요소들을 뜻하죠. 이러한 K2의 디지털화는 친한파 모겐센 형님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들도 인정하는 바인데요.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한국 육군이 보유한 K2 흑표 전차를 현재 실전 배치된 4세대 전차 중 가장 뛰어나다고 평하였습니다. 이 매체는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 흑표는 실전 배치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로 간주되고 있다고 호평하면서 K2 전차에는 최첨단 복합 장갑 기술이 결합되어 있으며 밀리터리파 레이더는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고 전차 탑재 컴퓨터는 날아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해 연막탄을 발사하도록 한다. 또한 측면 발환 감지기, 레이더 거리 측정기, 강력한 연령상 카메라 등 K2의 강력한 센서들은 9.8km의 전방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의 K2 전자체계 2팀 정혜준 연구원은 K2가 현존 최고의 첨단 전차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 주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발돼 운용 중인 전차를 3세대 전차로 분류한다. 그러나 흑표는 3세대 전차 대비 디지털 탄도 계산기와 정밀 사격 통제 장치가 적용돼 명중률이 상당히 높고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 능동 방호 체계, APS 등을 장착하여 3세대를 뛰어넘는 현존 최고의 성능을 지녔기에 그 이상의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총 한 자루도 생산하지 못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지닌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대규모 수출까지 성공해내자 전 세계 외신들도 크게 놀라고 있는데요. 미국 CNN은 지난달 25일 탱크가 속도를 내고 곡사포가 터지고 뼛속까지 흔들다, 이것이 한국이 무기를 파는 방식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보도하였고,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한국이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러시아에 대한 도발은 없이 무기 수출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전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8천억 달러, 약 1,053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경쟁국들을 능가할 수 있는 생산력과 기술력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포탄과 로켓 등 소진된 재고를 보충하는데 미국은 1에서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무기백화점 한국이 세계 각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55mm 포탄 제조업체인 풍산은 최근 한 달 사이 5천억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1년 공급분을 넘어서기도 하였죠. 무기 맛집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무기, 또한 재구매로 증명되고 있듯 이제는 가성비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능과 기술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어 더욱더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산 무기의 특징, 한 번도 안 써본 국가는 있어도 한 번만 써본 국가는 없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